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이징 올림픽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이탈리아 스포츠 전문 주간지 기자의 취재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다양한 사건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특히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스포츠 전문 잡지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서 일하는 기자 마르코 리치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스포츠 매체로 올림픽, 월드컵, 챔피언스 리그 등 주요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곳입니다. 저는 주로 올림픽과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는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취재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베이징 올림픽을 취재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해서 본 모습은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강력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선수들과 방문객들의 자유로운 이동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검열이 심했으며 경기장 내부에서도 제한된 구역에서만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공기 질은 국제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야외 경기에서 선수들이 호흡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경기장 시설 운영과 관련한 예산 문제로 일부 경기장의 관리 상태가 미흡한 점도 보였습니다. 중국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려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경기 운영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편파 판정의 희생양이 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경기는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였습니다. 준결승에서 한국 선수 황대현은 완벽한 경기 운영을 보이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갑작스럽게 반칙 판정을 받으며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선수들이 불법적인 신체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국제 스포츠 전문가들은 이러한 판정이 공정한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남자 1500m 경기에서 벌어졌습니다. 한국 선수 박장혁이 준결승에서 좋은 레이스를 펼치며 결승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중국 선수가 명백히 밀치는 반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중국 선수의 행동을 무시하였고 오히려 박장혁에게 경고를 주는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종목에서도 의심스러운 판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대표 선수 유영은 클린 연기를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수들에게 유리한 점수가 반복적으로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겨 전문가들은 이번 심판진이 공정성을 잃었다며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외 피겨스케이팅 커뮤니티에서도 이러한 점수 배정이 지나치게 중국 선수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편파 판정 속에서도 한국 선수들은 끝까지 스포츠맨십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쇼트트랙 경기에서 억울한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수들은 감정을 절제하고 항해 대신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전 세계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감동적인 장면은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의 한 선수는 경기 도중 넘어져 부상을 입은 외국 선수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며 일으켜 주었고 이 모습은 국제 언론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 후 인터뷰에서 경쟁은 경기장에서 끝난다. 우리는 모두 스포츠를 사랑하는 선수들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올림픽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동안 중국 내 한국 교민들은 정중하고 품격 있는 응원 문화를 선보이며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장에서 한국 선수들을 응원할 때도 상대팀을 존중하며 조용하면서도 힘 있는 응원을 펼쳤으며 상대 선수가 좋은 경기를 펼쳤을 때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민사회에서는 한국 선수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부 교민들은 선수촌 근처에서 한식을 준비하여 선수들이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왔으며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손편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후에는 선수단을 위한 기념행사를 마련하여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등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한국 교민들의 응원 문화는 베이징 현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중국 내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도 한국 팬들은 경기에서뿐만 아니라 팬 문화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다른 문화권의 선수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 중 하나는 선수촌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숙소에서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밤중에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자야 했으며 샤워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찬물 샤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캐나다 선수단은 이 정도의 시설로 국제 대회를 운영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하였고 일부 선수들은 경기 일정과 컨디션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식 문제는 더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단은 선수촌에서 제공된 음식이 영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이 낮아 자체적으로 식자재를 구입하여 조리해 먹어야 했습니다. 반면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는 선수들에게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며 비건 식단을 포함한 다양한 식단을 준비해 선수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부족하여 선수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또한 이동의 불편함도 큰 문제였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와 전용 차량이 잘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이동 경로가 제한적이었고 일부 선수들은 경기장으로 이동하는데 예상보다 두세 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미국 선수단은 교통 시스템이 미흡해 경기 준비에 큰 지장을 받았다고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올림픽 운영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국제사회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이 선수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중국 관객들의 응원 문화 역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홈팬들은 상대 선수들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경기 중단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응원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이 경기를 진행하는 동안 경기장 내 중국 팬들은 조직적으로 큰 소리로 야유를 보냈으며 일부 관객들은 특정 선수의 이름을 조롱하는 플래카드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경기 중에는 상대 선수들에게 집중 방해를 하기 위해 공명기를 사용해 큰 소리를 내거나 불쾌한 소음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외국 선수들이 인터뷰를 진행할 때 뒤에서 소음을 내거나 거친 말을 던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캐나다 피겨스케이팅 선수는 중국 팬들이 경기 내내 야유를 보내며 심판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동을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아이스하키 경기에서는 상대팀 선수들에게 중국 팬들이 고의적으로 야유를 보내는 것이 목격되었으며 일부 선수들은 경기 후 중국 팬들이 비신사적인 응원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단은 경기 중 중국 팬들이 상대 선수들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외치는 것을 들었으며 이러한 행동이 경기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스포츠맨십을 중시하는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의 경기 운영 방식에 대한 공식 항의까지 제기하였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비교해보면 두 올림픽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서울 올림픽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스포츠 강국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상징적인 행사였습니다. 서울 올림픽에서는 다양한 종목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이 강조되었고 참가국과 선수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서울 올림픽은 동서냉전 시대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으며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와 화합을 강조했던 대회였습니다. 서울 올림픽은 철저한 경기 운영과 선수 중심의 대회 운영을 목표로 삼았고 현대 올림픽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운영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반면 베이징 올림픽은 서울 올림픽보다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이후에 개최되었음에도 중국 정부의 강한 통제 아래 진행되어 언론의 자유 제한과 판정 논란 등으로 국제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언론의 자유 보장이 미흡했습니다. 서울 올림픽에서는 외국 언론이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으며 경기장 및 선수촌에서도 기자들이 원활하게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중국 정부의 강한 검열과 통제로 인해 외신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자들은 경기장 접근이 제한되거나 특정 이슈를 보도하는 데 있어 검열을 받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 및 시설 관리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울 올림픽 당시 한국 정부는 대기 오염을 줄이고 도시 정비에 힘써 국제적인 표준에 맞는 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반면 베이징 올림픽은 대기 오염과 시설 관리에서 문제를 보였습니다.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선수들이 대기 오염으로 인해 호흡 곤란을 겪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시설은 개막 직전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사용이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관객 문화의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서울 올림픽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온 관객들이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응원하며 국제적인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중국 관객들의 응원 문화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 선수들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심판에게 압력을 가하는 응원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일부 경기에서는 상대 선수들이 경기 중 정신적 압박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선수 대우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울 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사, 숙박, 훈련 시설 등을 철저히 관리하였으며 공정한 경기 운영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일부 외국 선수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식사나 시설 관리에서 중국 선수들과 큰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 선수들에게는 단순한 냉동식이 제공되는 반면 중국 선수들에게는 신선한 음식이 제공되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 대응 방식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서울 올림픽은 팬데믹 상황에서 개최되지 않았지만 당시에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의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반면 베이징 올림픽은 코로나19로 인해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이동이 과도하게 제한되었으며 일부 선수들은 불필요한 격리 조치로 인해 대회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외국 선수들이 도착 후 여러 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경기 준비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 취재를 통해 스포츠를 넘어 국가의 이미지와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스포츠 강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중국은 경제적으로 강대국이지만 스포츠 문화와 경기 운영 방식에서는 아직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올림픽은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축제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스포츠 정신과 올림픽의 가치는 공정성과 존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준 한국의 국가대표와 한국의 응원단, 교민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한국의 발전된 문화 수준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이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소식이 더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